늙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인간은 나이를 먹고 그리고 늙게 됩니다.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이런 많은 화가들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젊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늙었을 때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 뒤로라고 하는 화가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늙었을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대로 들어오면 늙음이 병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 아프게도 이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더 이게 좀 늙음이 병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동안 선발대회를 하고 다양한 실버 성형들이 나옵니다. 늙음은 병도 아니고 죄악도 아닌데 마치 늙음을 병 혹은 죄인 것처럼 이렇게 간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다양한 그런 상업주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다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죽음을 모티브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작품 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알약 시리즈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요. 이 화가가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약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약장에 진열이 되어 있는 온갖 색깔의 약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화가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화가는 이런 형형색색의 약들을 전시를 해서 진열을 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고, 이 약들을 다 먹으면 당신이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약 그리고 현대의학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허망함을 비꼬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어가게 될까요? 특히 마치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런 현대의학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죽어가게 될까요? 흔히 이제 유병장수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욕이라고 하죠. 유병장수, 병 많이 앓고 그냥 오래 살아라. 다들 무병장수를 꿈을 꾸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이것도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이룰 수 있는 결과인데요. 인류의 수명이 석기 시대에서 2배가 될 때까지 10,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석기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한 20대였는데 1900년대 초기에 인류의 수명이 평균이 40대였습니다. 42세 정도였죠. 물론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영아 사망률이 높으면, 그러니까 아기들이 많이 죽으면 당연히 굉장히 좀 짧아지게 되지만, 어쨌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00년도 넘는 긴 세월 동안 수명이 2배가 되었던 인류가 단 100년 만에 수명이 다시 2배가 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대가 되죠. 그래서 70세만 돌아가셔도 굉장히 요절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망을 할 때에는 노화에 의해서 다양한 병치레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병치레들이 어느 정도까지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가번의 그림이 현대의학 이전의 삶과 죽음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현대의학 이후에는 이 사망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병치레가 찾아오진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다양한 건강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나아진 영양 등으로 인해서 이 병치레에서 그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병치레 자체도 실제로 이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몸 상태가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병치레의 그 단계도 조금 좀 완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긴 기간을 지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기준으로는 이미 사망을 하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연명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망과 거의 비슷한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로 사망까지 기간을 더 길게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많은 웰다잉 논의 그리고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논의들은 바로 이런 이치에서 나오는 일이고요. 그래서 다번과 같이 병치레와 이런 누적된 몸 상태의 악화에 의해서 사망이 가까워지면 인위적으로 이것을 늘리지 말고 그때 사망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현대 의료에선 무병장수에 가까운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9988124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신체가 생물학적인 그런 기전에 의해서 노화와 다양한 병이 축적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돌아가신다. 이것은 사고나 자살같이 어느 날 갑자기 생이 딱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늙고 죽어가는지를 또 하나의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세로축은 기능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능 손실이 되면, 즉 병치레와 신체의 쇠약에 의해서 독립생활이 불가한 단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내가 먹을 것을 챙길 수 없는 나이,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몸 간수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준와상 상태, 와상이라는 건 누워 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준와상 상태가 되고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화장실이라든지 식사를 하려고 잠깐 침상을 벗어날 수는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서 더 진행을 하면 완전 와상 상태가 됩니다. 즉 침대 밖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배설이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그 배설을 치워줘야 하는 이런 단계가 되죠. 사실 옛날에 효부상 이런 단골 레퍼토리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신 시어머니 그 기저귀를 5년 동안 갈았다. 이것이 사실은 단골 레퍼토리였는데 이것을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대입을 해보면 바로 완전 와상 상태가 된 어르신이 사망할 때까지 돌봤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 와상에서 이제 더 진행을 하면 사망을 하는데요. 이제 다양한 그런 인생의 일들을 겪으면서 서서히 노화와 생활 기능의 소실을 통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독감을 앓았다든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앓는다든지 하면 조금 그때 잠깐 이제 기능이 더 소실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기능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중풍을 앓았다든지 아니면은 낙상을 했는데, 낙상도 어르신들 낙상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낙상을 해서 대퇴골 골절이 됐다 하면은 거의 뭐 완전 와상 상태가 되는 거죠. 침대를 못 나올 정도가 되셨다가 다행히 이제 회복을 하시게 되더라도 전의 단계로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체 기능이 꺾이게 되면 사망까지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지만 문제는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벤트들은 할 수 없지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낙상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에 영향을 준 100명의 철학자에도 그 반열에도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저서에서 죽음의 5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한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우선 첫 단계는 부정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벌써 죽는다고?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여러 병원들,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진단, 나의 수명을 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협상의 단계가 됩니다.
이 협상은 신과의 협상입니다. 이때 갑자기 선행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기부를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신이시여, 나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날 좀 더 살려주세요 하고 신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우울해지게 되고요. 이 우울의 기간을 지나서 결국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죽음의 5단계가 굉장히 발표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죠. 그런데 현대의학의 시대에는 죽음이 3단계가 됩니다. 순전히 이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단계를 나누는 것인데요. 외출을 못하는 단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단계가 되고, 저는 이것을 이제 사회적인 사망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이제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이 단계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도우미를 둔다든지 다양한 차량 개조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분명히 외출할 수가 없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외식도 하시고 다양하게 바깥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단계가 되면 침상을 못 벗어나는 단계, 이제 완전 와상 단계가 되는 거죠. 이때가 되면 이제 누군가가 나의 이제 배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배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이것을 하는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하는 사람의 문제는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엄성이라는 게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의 손에 내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것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단계,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는 단계고, 저는 사실은 이 단계가 생물학적인 사망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밥을 못 먹는 단계가 됩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이유로 식사를 잘 못합니다. 우선 밥맛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을 넘기는 게 아프다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고 죽음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현대의학은 여기에서도 답이 있습니다. 식사를 못 하시면 코에다가 이제 레빈 튜브라고 하는 그 고무관을 넣어요. 그래서 이 고무관을 한쪽 끝을 주사기에 넣은 그 영양식하고 연결을 해서 강제로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맥으로 영양제를 공급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위루관이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 위루관을 넣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시대에는 사실 이미 죽음에 도달한 분들도 다양한 치료법이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를 하나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쳐야겠는데, 이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르라고 하는 두 해로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할머니는 어느 날 노인들에게서 온, 어르신들에게서 오는 피할 수 없는 한 과정인 혈관성 치매라는 그런 문제로 점점 이제 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두 부부는 굉장히 또 여유가 있어서 집에서 이 모든 간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을 하고 돈을 지불을 해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현대 집에서 사망할 수 있는 건 부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이제 모셔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강제로 이제 막 음식을 주려고 했는데 안 먹겠다고 입을 딱 다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이좋게 살아왔고 이런 일이 아마도 없었을 것 같은 부부인데, 할아버지가 너무 이 할머니가 죽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생각을 하니까 격정에 못 이겨서 할머니를 때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이 영화는 결국은 간병살인이라는 이런 무서운 현실을 예술 영화로 승화를 시켰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 100세를 훨씬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이면에는 이 가족들, 남겨진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표면화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과연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